하나, 둘,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꼭 합격하시고요. 자, 여러분과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라고 합니다. 책 표지에 같이 제 이름도 써져 있고요. 저희 이제, 지난 1월 2일부터 해서 과목 한 바퀴 다 돌았죠. 이제 공법이 이제 오늘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에 이제, 처음 뵙게 되고, 11월, 12월에 또 이제 1차 과목들 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시험 전반에 대해서는 아시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공법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도록 하시죠. 책이 두껍습니다. 뭐 두꺼운데 어쩔 수 없고요. 한 장 넘어오시면 머릿말이고요. 속표지 한 장 넘어와서 속표지가 있고, 그 다음 머릿말.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뭐 이건 이제 뭐 상담 받으시면서 또 이제 그 과목들, 이제 다른 과목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다 하십니다. 그러더라도 다시 한번 짚고 가시자고요. 자격시험 안내에, 굵은 2번에,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율이 있고, 세 칸 중에, 4칸 중에 첫 2칸이요. 1차 시험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학 개론, 동그라미 2번,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있고, 제2차 시험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개실무,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만 나오면 공법 시험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중개에도 관련되지 않은 별별 것들이 다 나와서 어렵습니다. 세 번째 칸 보시면은 1, 2, 3, 4, 5, 6 공법에 6개 법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요. 2차 시험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괄호 부동산 등기법과 공간정보법이 있고, 관련 세법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옆쪽에 3번 시험 시간이 있는데, 우리 시험이 매년 이제 10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27일이 될 거예요. 2018년 10월 27일. 이제 아직 확정 공고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될 게 뻔하고요. 그 표에 굵은 3번 시간표가, 시험 시간, 이게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인데, 그 중에 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게 좀 어수선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시험 준비하는 거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두 번째 칸을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1차 시험 1교시, 그 다음에 2차 시험 1교시, 2차 시험 2교시,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서 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을 보시면, 입실 시간이 9시까지 입실을 하시고, 표에 아무튼 1차 시험이요. 9시까지 입실을 하시고, 시험 시간이 1차 과목이 두 과목, 80문제죠. 여유있게 이제 100분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남진 않습니다만,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만 이제 따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여유가 깁니다. 그래서요, 시험 시간으로 보면은 1차 시험이 11시 10분에 끝나고, 2차 시험 1교시가 1시에 시작하죠. 그래서 1시간 50분 빈틈이 있다고요. 그때 요약집 쫙 봐도 한번 정리는 됩니다. 2시 40분에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2교시가 3시 10분부터 4시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셔야죠. 꿋꿋 하셔야 된다고요. 9시까지 입시를 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 반까지는 학교에 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침 최소한 7시에는 일어나시겠죠.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1년 동안 공부하신 거 초긴장 상태로 하루를 보내십니다.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그 다음에 12시부터 4시까지 9시간, 9시간을 총 긴장하신다고요. 고3들 수능시험 보는 게 5시 반에, 5시 40분인가 끝나죠. 그것과 비슷할 정도로 아주 센 시험입니다. 당 있으신 분들이요. 아니면 좀 이러저러 혈압이라든지 그런 분들, 마지막에는 가물가물해서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월달부터 해서 계속 모의고사를 보니까 계속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시험 리듬에 몸을 맞추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10월 시험 앞둔 이제 2주간이나 마지막 1주간은 그냥 7시에 일어나셔서부터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는 1차 과목 공부하시고 4시까지 시험 리듬 그대로 맞춰서 가면 되죠. 운동선수들 무슨 큰 국제 경기가 있으면 미리 가서 전지훈련 하잖아요. 그쪽 시간, 그쪽 환경에 적응하듯이 우리도 마지막에는 이제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굵은 5번 합격자 결정 방법. 그러니까 1, 2차 공통. 그러니까 점. 그러니까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그러니까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그러니까 당부장 표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위. 2차 시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법령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용들 다 아십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계속 그쪽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그쪽을 놓고 이제 그 잠깐 한두 가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시험 과목은 전부 5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1차 시험에 그러니까 개론과 그러니까 민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차 시험에 그러니까 중개법과 이제 줄여서 중개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세법에서 그게 이제 5과목입니다. 5과목인데 그러니까 공시와 세법, 공시에도 2개가 있고 또 세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이제 워낙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배셨겠습니다만 공시 선생님과 세법 선생님이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수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각 과목 다 그러니까 4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0문제 100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문제 100점이니까 그러니까 4문제가 10점, 그러니까 2문제가 5점, 1문제가 2.5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보시는데, 그니까 너 몇 개 맞았어? 나 17개. 17개? 그러면 17 곱하기 2.5. 아이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점수 환산하실 때는, 그니까 4문제가 10점으로 가시는 게 낫겠죠? 4문제 10점이요. 17개 맞았으면 16개에다 하나 더 했으니까 16개니까 그니까 40점에 하나를 더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건 뭐 이제 점수는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점수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00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과목 다 이제 100점씩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뭐 다 이제 아십니다만 5번 굵은 5번에 있었던 합격자 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점수가 2가지가 있는 거죠. 4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다 그러니까 40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 경제에서 아파트 하나 새로 사고 다음에 산 하나 팔고 하는 게 엄청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부동산을 중개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을 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모두 다 4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개 중에 어느 하나에서라도 37.5 나오면 아이고 그 중요한 중개 일을 하는데 모자랍니다. 좀 모자랍니다. 좀 더 공부를 해서 오시죠.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과목 다 40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1차 평균 그러니까 60점 이상이 돼야죠.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니까 두 과목 200점이죠. 그러니까 200점에서 그러니까 120점 이상.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2차 평균 60점 이상인 거니까 2차는 세 과목이니까 300점이죠. 300점에서 그러니까 1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0점, 60점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표인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집에 중학생이나 중학생, 초등학생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40점은 나와야지, 60점은 나와야지. 집에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또 집에 가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한참 지나서 알리자고요. 얼마 동안 비밀로 하자고요. 엄마가 이번에 또 아니면 그러니까 이모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4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팅 웃어버릴 수 있다고요. 아무튼 근데 이게 뭐 완전 새로운 시험이어서 그러니까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40점, 60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 시험이 뭐 무슨 저쪽에서 국민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그러니까 그 소중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격증인데 꾸준히 하시면 다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11월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1월에 이렇게 시작하시니까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그 꾸준히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한다는데 그러니까 가끔 뭐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공부도 때가 있다. 젊을 때 해야지. 그러는데 그러면 젊을 때는 암기력이 좋고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암기력이 떨어지고 나이 많이 드시면 암기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뇌과학학회나 그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젊은 친구들 암기력이 100이면 그러니까 75세 정도로 했을 때 암기력이 97이라고요. 새 떨어지는 거예요. 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암기력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냐, 그것의 차이인 거죠. 젊은 친구들은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젊을 때 해야지. 공부도 때가 있다. 무슨 걱정이냐고요. 용돈 나오죠. 그러니까 아침에 밤 늦게 게임하고 자도 아침에 두드려 깨워서 아침 먹이죠. 학원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요. 오면은 밥 다 해줘 있죠. 그리고 또 다시 편하게 잠잘 수 있죠. 무슨 걱정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가족 건사해야죠. 또 이러저러한 친척 관계 있죠. 사회 관계 있죠. 이러저러한 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신경이 분산되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암기력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 공부에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나의 이번 올해 합격을 위해서 다 도와주고 다 양보를 하냐고요. 그게 아니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내 공부가 가장 올해는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내 공부보다도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족, 친척, 또 아니면 사회관계 속에서 그쪽에 시간을 투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아무튼 큰 탈 없이 뭐 가족 모두들 다 무탈하게 올해 잘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은 이제 다들 올 10월 27일 날 시험 보시고,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합격증을 받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꾸준히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뭐 이제 중간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잠깐, 또 아니면 막바지에 잠깐 놓치게 되면 앞불사, 뭐 하나가 좀 모자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2차에서 뭐 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보자고요. 40점이 안 됐거나 평균 60점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데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러니까 새로 시험을 보시죠 하는 거죠. 1차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 됐으니까 1차는 또 보실 필요가 없고, 2차만 안 됐으니까 2차 시험만 보면 됩니다. 또 꾸준히 하셨는데 여차차 사정으로 2차 과목은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1차 과목에서 뭔가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고요. 조금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 와서 1차와 2차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1차와 2차요. 그러니까 2차는 점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차가 안 됐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1차만 보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1차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기술들은 문제가 아직은 초점이 아니고 1차가 안 됐으니까 2차도 다시 보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아랫줄, 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내년 시험에서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1차는 합격을 하면 내년에 한번 살아 있어서 안 봐도 되지만 2차만 합격을 해갖고는 2차는 내년에 살아있질 않고 새로 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가 중요해요? 2차가 중요해요? 1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1차가 중요하니까 1차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차 시험 준비를 끝내고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안 끝나요. 안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끝나는 겁니다. 1차 과목 중에 민법, 이제 그것 중에서도 소유권, 그 중에 어느 한 대목 갖고 70, 80 먹도록 대학 교수들 소유권 안 끝나요. 그러니까 뭐 공부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 역시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시는데 이쪽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고, 그러니까 수업 듣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복습하기 위해서 동영상 다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복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 수업은 그날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시험 준비, 이거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하시듯이 그날 수업과 그날 거 동영상은 바로 복습은 하셔야 되고, 이거 말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들이 있을 때 당연히 시간을 내야죠.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 남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일주일 합쳐서 20시간만큼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 합쳐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5시간 시간을 낼 수 있고, 뭐 그기도 할 거라고요. 그럼 아무튼 그것을 100% 열로 잡았을 때 그 배분을 어떻게 하셔야죠. 그 배분은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랑 상담하시고요. 실장님과 상담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옆분한테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면서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맛있는 거 싸우면 같이 나눠 먹고 그건 같이 하는 거지만, 옆에 분도 이 시험에 있어서는 초보이신 거잖아요. 작년에 한 번 더 하셨거나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시거나 초보이니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옆분 말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근데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법밖에 모르죠. 다른 과목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신 것들을 봤을 때
전체를 어떻게 하시는 게 효율적인지 자주 뵈시는 그러니까 실장님, 가끔 뵈시는 원장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거죠. 열이 있을 때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넷, 그러니까 0.5, 하나, 0.5 뭐 이렇게 투여를 하든 아니면 그러니까 셋,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를 투여를 하든 1차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는 거지. 1차를 끝내고 안 끝나요. 나중에 2차 이 덩어리 3개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날 수업과 복습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꾸준히 계속 하시는데 시간 배분을 자기 이제 그러니까 계획을 정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선요. 그래서 1차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3월 지나서 문제이죠. 그러니까 두 개 200점에서 120점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뭐 똑같이 60점 나와도 좋기도 하겠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산수 계산 그런 것들은 좀 쉽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뭐 개론 70점, 그러니까 민법 50점, 뭐 물론 이제 그거 좀 하나씩 더 붙여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산수는 싫어. 뭐 이제 개론 50점, 민법 70점 이상 뭐 이제 어떻게 배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이요. 그러니까 세 과목이죠. 그러니까 세 과목에서 180 이상이 나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60점 나와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법은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 법령과 그 법령이 A4 용지로 120쪽, 그 다음에 실무 합치면 한 30쪽 합치면 150쪽. 책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한 150쪽, 200쪽이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공법은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게, 쟤네들이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3,000쪽이에요. 3,000쪽 중에서 빼서, 뭐 95점 맞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빼고 700쪽 해놓은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쪽입니다. 200쪽, 3,000쪽. 뭐 거의, 그러니까 15배, 20배 가까운 분량이죠. 공법은 양이 엄청 많습니다. 뭐 공시세법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뭐 그건 이제 차라리 둘로 보면은 중간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양이 적은 데서, 그러니까 고득점이요. 양이 많은 데서 고득점이요. 적은 데서 고득점을 하셔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뭐 가장 극단적으로요. 그러니까 공법은 면피만 하시고, 그러니까 뭐 피박은 면해야죠. 그 다음에 중개법 80점, 그러니까 공시세법 60점 해도 180점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한두 개는 더 붙여두셔야 안전하게 합격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범위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양이 엄청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1차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에서는 중개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됩니다. 뭐 공법은 뭐만 하면 되고요. 면피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안 돼요. 뭐 공법 꼭 뭐 공법에서 중개법 도와주겠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법은 뭐 근데 그래도 그냥 45점은 좀 서운하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공법은 65점만 나오자.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죠. 65점 나오자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새해니까 포부는 원대하게 공법 몇 점이요? 65점 목표를 향해서 가자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8월달 되고 9월달 되면 포부는 포부고 실제 바르는 건 미미하게 너만 하면 되고요. 면피만 하면 됩니다. 45점 나중에는 다 45점 목표이지 65점 목표 계속 갖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45점 면피만 하면 된다인 거죠. 집에 가서 비밀로 하자고요. 고모가, 이모가, 엄마가 올해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과목은 45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단다. 애들한테 보니까 잘 안 써요. 그래서 아무튼 집에 가서는 비밀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요. 1차 과목에 더 많은 시간, 중개법에서 높은 점수. 그러니까 중개법은 양이 좀 작으니까 그런데 모든 과목 다 꾸준히 해야 되니까 그날 수업과 동영상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야간반분한테도 말씀드려요.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 5시 반, 6시에 끝나고 저녁 드시고 바로 7시에 이제 수업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뭐 하시는 거고요? 자장 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먹고 따뜻한 교실에 앉으셨어요.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무세요?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1시간 동안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 눈 떠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잘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 수업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10시 반 끝나고 집에 가시면 11시 반, 씻고 어찌고 하시면 11시 반. 그러더라도 저는 그날 수업 복습은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오전 반에 4시간 수업 있는데, 4시간을 다 복습하려면 새벽 3시 반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3시 반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1시간이라도 그날 수업이 있었던 건 그 자리에 가까운 그 시간에 복습을 하시고 주무셔야 그거라도 살지, 지나고 나면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업과 복습은 바로 하시는 거고, 그것과 별도로 이제 자기 시간들을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정했을 때 그 비율을 정하시자고요. 그래서 뭐 중개법은 처음에 한두 순환, 근데 이제 민법 개론은 지난 12월 수업이 쌓여진 게 있잖아요. 동영상 촬영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꾸준히 보시면 되고, 2차 과목들은 이번 이제 1월부터 새로 동영상이 쌓여가기 때문에 이제 2달이 지나야 한 세트가 다 쌓이겠죠. 아무튼 거기까지는 개론 민법에 좀 많은 시간 하시고, 뭐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2차도 꾸준히 하시고, 뭐 중개법에서 9득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전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좀 보고 가도록 하죠.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이제 2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부동산 공법 결론 소련말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요,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소련말 하고 있네. 소련말이라고요. 써져 있기는 가나다라로 써져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 말이라고요. 소련 친구가, 러시아 친구가 한국에 와서,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친구 하고 이제 러시아 친구하고 해서 5시 놀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 친구가 지금 처음 이제 와서 이제 뭐 외국 한국어 학당에 이제 뭐 다니고 있는 친구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한국말도 모르는데 여기서 한국 친구들이 날씨 좋은 봄입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호수공원 가서 배 타고 나가서 배 깔고 엎드려서 배나 깎아 먹을까? 그러면 배가 빵빵해지겠지? 이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배, 그 발음도 쉽지 않을 거고, 배에 이러저러한 배가 있다는 걸, 타는 배, 물 위에 떠 있는 배, 사람 몸의 배, 그다음에 과일 중에 배, 그런 구분들을 하기 전에는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소련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상식을 갖고 있냐, 그 시험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식구 사는 집 그거 말고는 집을 사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전세 계약만 어쩌다 한두 번 해보셨고, 그런 분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식과 경험이 있으면 그 상식과 경험, 내가 접했던 것과 이 소련말에 써져 있는 이것과 전혀 어긋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계속 이것이 부딪히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한참을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전문적인 거죠. 국민의 중요한 부동산을 중개하는 건데, 그래서 이쪽 전문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이요. 이제 업계라고 하면 돈 버는 사무실만 떠올리게 되지만, 이쪽 전문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쪽 전문 용어들을 아시냐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는 다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다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전문 법률, 전문 용어들을 보는 겁니다. 써져 있고는 가나다라 써져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요, 외국어 공부입니다. 젊은 분들 얘기로 하면은 거의 외계어 수준이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니까 그것들 이제는 이제 전통 모든 많은 국민이 아시는 말이 됐죠. 지몬미. 가끔 보면 텔레비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자녀를 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잘 안 된다고요. EBS나 그런 데서 가끔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얘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2분을 모셔다 놓고 시험을 보는 거죠. 지몬미 아세요? 세젤리 아세요?
그러니까 못을 박어? 뭐 지금 뭔 소리래?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쭉 본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이게 뭔 소리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너.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게 그런 얘기가 된대?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그 애기랑 얘기하다가 세질예. 그러면 뭐 애기가 이제 까르르 웃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수준의 외계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새로 배워가시는 거죠. 그런 외계어입니다. 가끔 한두 번 접해보신 뭐 영어, 중국어, 일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소련말이라고요. 뭐 물론 이제 소련 연방은 해체됐고 뭐 러시아 등 16개나 쪼개져 있습니다만 소련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는 뭐로 하시는 거고요? 혀로 하시는 거죠. 혀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어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서 그러니까 말하기가 기본이죠. 물론 말하기는 뭐의 기초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듣기의 기초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 뭐요? 그러니까 깐나내기 말 옹알옹알 하다가 얘기 터는 거 시작해 보자고요. 깐나내기한테 그러니까 너는 왜 주어와 동사를 모르니? 너는 왜 명사와 동사를 모르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깐나내기 뭐 하고요? 옹알옹알 하다가 마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옹알이하고 지금 이제 할 때까지 얼마나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 들은 중에서 그래도 소리 나는 게 맘 하게 된 거죠. 말하기를 하셔야죠. 혀로 소리 내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여기는 아무 제한이 없잖아요.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말을 했는데 내가 귀로 못 들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이 같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말을 하고 제가 계속 떠들어봤자 소음이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말도 빠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그건 죄송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떠들어서 여러분 귀에 가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이 혀로 소리를 내서 여러분이 소리 낸 소리를 여러분 귀로 들으시라고요. 그래야 그게 내게 되고 그게 외국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강의실에서는 계속 크게 소리 내시고,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아니 뭐 어디 독서실에서 공부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입속으로라도 계속 웅얼웅얼 소리를 내시자고요. 그래서 혀에서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소련 사람들, 그러니까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물 먹죠. 영국 사람들 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물이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을 또 물 마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고요. 똑같은 물이고, 우리는 그냥 물 쓰고 물이라고 발음을 하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물이 뭐예요? 셀프라고, 그러니까 김밥 천국 아줌마들이 그렇게 강조해서 알려주잖아요. 물은 워터가 아니라고요. 물은 셀프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벽에다 써놨어요. 물은 워터가 아니라 물은 셀프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고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마시겠죠. 얘네들은 보대, 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대 그런데요. 보드카하고 비슷한 발음입니다. 보대 그런데요. 아무튼 뭔가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그 실제 내용과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데 영어에서는 그 물을 셀프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보대 그런다고요. 그 이 단어를 알아야 이쪽 업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러시아로 온 거예요. 공인중개사 학원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공인 소련말 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 바퀴 지나야 한국말이 되고 여러분 혀로 소리 내시는 만큼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 갈 수가 있어요. 세 바퀴 돌기 전까지는 그냥 모르는 말이에요. 모잠비크 말은 쉬울까요? 이렇게 별로 접해본 적도 없습니다. 모잠비크 사람은 아는 사람도 없어서요. 그냥 그런 거죠. 3번을 들으셔야 되는데 수업 1번, 동영상 2번. 아무튼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동영상, 그러니까 학원 수업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동영상 20번 들으시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20번 하시면 아무 걱정 없어요. 10번 하시면, 그러면은 안정권은 돼요. 안정권은 돼요. 그래서 학원 수업으로만 끝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학원 수업과 동영상으로 해서 동영상을 한번 시간들을 내보시자고요. 내보시고 아무튼 최소한 10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10번 이상은 들으셔야 되고 그 정도 시간들을 내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좀 배속을 좀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담고 있는,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그 단어가 소련말일 뿐이지 그게 뭐 무슨 떠 있는 얘기냐고요. 이 건물 땅 위에 올라서 있죠. 지금 건물 안에서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은 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 소련말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소련말은 소련말대로 하시고 셀프, 꿀꺽꿀꺽 물, 그러니까 APPLE, 애플, 사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릴 거죠. 그러니까 번역은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은 계속 소리를 내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소리 내신 만큼 내용이 붙어요. 소리가 안 나면 내용은 다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에 기본 단어가 안 돼 있다고 치자고요. 기본 단어가 안 돼 있는데 그 친구한테 I'm a boy, you are a girl, I, boy, am a로 하든 그런 문법이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단어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어 학원들 어디라도 가보면요. 뭐 고등학교 2학년이 어느 영어 학원에 갔어요. 등급을 올리려고요. 뭐부터 해요? 단어 시험부터 보는 거죠. 단어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놓치면, 단어가 약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셔야 되고, 소리가, 계속 말씀드리죠. 다시 결론이요. 소리가 안 나면 내용은 다 튕겨나가요. 여러분 혀로 소리를 내셔야 그 내용이 가서 얹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10번, 최소 10번을 목표로 하시면 되고, 뭐 어떤 분이요, 뭐 늦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차저차 모든 과목을 26번을 보셨대요. 동영상을. 아니, 4시간씩 8주 수업, 그러니까 줄여서 30시간 잡자고요. 그러니까 30시간을, 그러니까 20번을 보려면 600시간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600시간 다 할 필요는 없죠. 처음에 한 번은, 그러니까 1배속으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좀 단어만 소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쭉쭉쭉 넘어가도 되죠. 1.2배속, 1.5배속, 2배속까지 가는데, 아무튼 뭐 20번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고요? 어느 대목 나오면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저 선생님이 어떤 농담을 할지까지 이제 다 그려지는 거죠. 충분히 다 예측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따라서 뭐 딴 데 멀리 갈 거 없이 지금 뭐 이쪽에다 쓰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그 위에다가요. 지금 보신 내용만 쓰면은, 그러니까 공법 공부가 4가지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요. 그러니까 책 X. 그러니까 공법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예습 X. 공법은 예습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정독 X. 공법은 찬찬히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필기 세모. 가능하면 필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건 써주세요. 그러니까 책에다 요건 표시해 주세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건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연필 놓고 수업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저 떠드는 얘기들 막 칠판에 쓰는 것들 언제 써야지. 동영상 5번째 볼 때 쓰세요. 처음 수업 때 쓰지 마시고, 학원 강의 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동영상 복습하실 거잖아요. 그때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쓰다 보면 뭐가 중요한 건지 한참 써놓고 봤는데 저기 농담이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소련말이라고요. 소련말인데 소련말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뭐 영화 중에 뭐 하도 재방송을 많이 하죠. 뭐 집에서 이제 시간 있어서 약간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영화 채널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본 아이덴티티,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그다음에 본 레거시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제이슨 본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맷 데이먼 나오면 아무튼 그거 있습니다. 뭐 1편에서 얘가 언제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소련 외국한 부부를 죽였어요. 그래서 영화 마무리에 가서 그 딸내미를 찾아가서 여차저차 사정으로 내가 네 부모를 죽였다. 미안하다. 네 부모는 그렇게, 그러니까 못되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공작 때문에 죽은 분이었고, 훌륭한 분, 그러니까 훌륭한 건 모르고 아무튼 내가 죽였다. 미안하다. 뭐 이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소련의 전철역들, 기차역들 뭐 보면은 알파벳이 아니라 뭐 이런 글자도 있다고요. 또 뭐 이런 글자도 있고요. 알파벳이 아니라 키릴 문자라고는 저는 이제 그 소련 글자들이 있죠. 그 소련 글자들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저게 무슨 발음인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소련 배구 선수들 왔을 때 중판에 CCCP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은 소련을 다른 말로 CCCP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읽고요?
SSSL라고 읽는 거더라고요. CCCP가 아니라 SSSL이었습니다. 아무튼 전혀 다른 단어죠. 그러니까 소련말로 된 원소를 보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뭐 듣는지 뭐고요? 강의 들으시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복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 횟수를 채워 가셔야 되고 당연히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 것 그러니까 미리 읽을 수는 없다고요. 예습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책 읽으면서 제가 이 단어는 표시하세요. 이 문구는 표시하세요. 말씀드릴 겁니다. 표시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다 잉크예요. 그건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표시된 것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표시된 것만 그러니까 횟수를 많이 해서 다독 많이 읽으시면 되는 거죠. 공법이나 뭐 다른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횟수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법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민법 얘기고 공법은 정독이 아닙니다. 그냥 표시된 것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표시되지 않은 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뭐 필기는 말씀드리는 건 하시고 뭐 또 필기하는 것을 제가 뭐 금지할 수는 없고요. 한때는 막 이렇게 막 저도 막 열혈 청년일 때에는 수업 시작할 때요. 필통 다 내놓으세요. 필통 다 양쪽으로 싹 빼놓고요. 그러고 수업을 했어요. 가장 잘 알아들어요. 그렇게 3주 수업을 했더니 그 대목은 가장 잘 알아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뭐 쓰는 것 거의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근데 뭐 하시는 것까지 제가 금지할 수는 없죠. 아무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동영상 복습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법을 공부해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은 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책으로 가시면 책에 이제 머릿말 앞에 이제 이러저런 게 있고 2장 넘어오시면 뭐 그 차례가 있죠. 그러니까 파트 01 그러니까 1편부터 6편까지 그러니까 6개 법이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부동산 공법,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300개, 건물에 대한 법 100개, 4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개 법이 저희 시험 범위인데, 그러니까 아무튼요 설명은 설명이고 우선 쓰고 가도록 하죠. 결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6장 농지법 아래가 이제 책이 바탕이 탄탄하기도 하고 왼쪽은 책이 출렁거리잖아요. 그 앞에 약간 여유도 있네요. 거기다 다음을 쓰시죠. 부동산 공법은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일단은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고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공법의 하나이고, 두 번째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의 내용은 관청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이제 그리고 쓰시면 그 6개 법 중에서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그러니까 2번 개발법, 3번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이 계획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1번 국토계획법과 4번 건축법과 5번 주택법과 6번 농지법이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쓰시고, 그래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 그 법에서 빠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쓰시고 죄송합니다. 요것도 색깔 같이 쓰시죠. 그러니까 1, 2, 3 그다음에 여기는 1, 4, 5, 6 까지 쓰시고 그다음 이제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하얀색으로 말씀드리는 건 안 쓰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그냥 흘려 넘기셔도 됩니다. 뭐 아시는 것도 상당히 있으시고 또 몇 가지는 그런가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월요일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죠. 먼저 첫 번째 법입니다. 첫 번째 법이죠. 그러니까 법 지켜야 돼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얘기하고 당연히 국민 대표 5천만이 매번 모여서 회의할 수 없으니까 300명 그러니까 국민 대표 국회의원을 뽑았죠. 국회의원들이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 국민이 똑같이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요.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 전국이 똑같아요? 지방마다 달라요? 지방마다 다르죠. 택시 요금이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은 비슷하지만 그다음 뭐 메다 요금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터 요금 올라가는 거예요. 100원씩 올라가는 게 전국이 똑같아요? 지방마다 달라요? 그냥 마지막 계산만 하는 거지. 몇 미터 갔을 때 전봇대 지금 몇 개 지나갔는데 100원 올랐어. 그거 계산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지방마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밤에 밤에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A라는 분을 여기까지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 손님을 태울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지 말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를 좀 멀리 갔을 때 100원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은 밤에 사람들 많아요? 길거리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그런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A, B라는 분을 저기까지 태워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태울 확률이 적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꼭 공차로 다닐 확률이 많아집니다. 에이, 그럴 바에 내가 집에서 쉬고 말지. 그럼 밤에 교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을 태워다 드리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빈차로 올 확률이 많으니까 좀 요금을 비싸게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정 거리 100원씩 뛰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가도 100원씩 뛰게 되는 거죠. 비싸게 받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다 뭐 이렇게 그 택시기사 아저씨들 그 자리도 모양이 다 바뀌었지만 옛날에 그 택시기사 아저씨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메타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말 달리는 거 있었잖아요. 혹시 그 메타기에 말 달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이쪽 도시에서는 말이 이제 어느 정도 달리는데 시골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말아 좀 천천히 달려. 빨리 몇 번 달리면 100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지방마다 정하는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택시 요금 같은 거는 그러니까 지방 약속이어서 지방의회에서 정하는데 그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뭐 책에 나오니까 나중에 볼 거고요. 전국에 똑같은 약속도 있고 지방마다 정한 약속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은 아시잖아요. 그냥 그것을 소련말로 뭐 조례라고 한대요. 그런가 봅니다. 뭐 그런 것들은 소리만 내시면 되는 거지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죠. 공법은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 50번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별별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사법과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게 되는데 사법은 그러니까 사사로울 사자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고 공법은 그러니까 공의 공자 국가나 지역 전체를 위한 겁니다. 뭐 마침 지난 연말에 또 딱 이 에피소드가 있네요. 일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뭐 이래저래 이제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 친구가 뭐 어떻게 연락을 해서 뭐 아무튼 뭐 여러 놈들 어떻게 좀 모아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주 보던 놈도 있고 그야말로 어느 녀석은 한 12년 만에 보는 녀석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 뭐 어디 살아, 애들은 어떻게 되고, 그 뭐 고등학교 때 집에 놀러 갔을 때 어머님은 지금은 어떠셔, 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는 거죠. 그러게 하다가 뭐 하고 살아, 뭐 너는, 나는 난 공인중개사학원 공법 강의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아유 그 시험 그렇게 어려워졌다며, 아유 엄청 어렵지, 1년은 꼬박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뭐 강의한다고? 공법. 그러니까 법은 아는데 공법은 뭐요? 딱 이제 거기서 한 2초 동안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애들한테 설명을 할 건지, 줄여서 할 건지.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뭐 그래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법률을 정하면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25,000개가 있고 그 법률은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법이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고 공법은 국가 지역을 위해서 어찌고 저찌고 했다가 그러면 애들한테 맞을 거 뻔하죠.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야 너는 잘하는구나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대 맞죠? 술자리 뻘쭘하게 하고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2초 동안, 아이고, 쉽게 해야지. 술자리 분위기 깨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공법. 어기면 빵 가는 거. 어기면 빵 가는 게 뭐예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어기면 징역 가고, 어기면 벌금 내고 하는 게, 그러게 공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법은 뭐뭐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어기면 빵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법은 지켜야 된다. 법 그러면 대부분 공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먼저 그러니까 보자고요. 빨간 불 때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안 되죠. 어기면 그러니까 처벌받죠. 그 다음에 노란 실선 넘어가면 돼요? 안 되죠. 김장 끝나고 나서 배추 쓰레기 남은 거예요. 그 봉투가 모자랍니다. 봉투 사러 가게 갔다 오는 거 귀찮아요. 그냥 그래서 들고 나가서 전봇대 밑에다 뿌려놓으면 돼요? 안 되죠.
세금 안 내고 도망 다니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애기들 군대 갈 때 됐는데 안 가고 도망 다니면 돼요? 안 되죠. 그냥 별별 것들이요.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면 돼요? 안 되죠. 그럼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다 뭐예요? 공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이제 이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역 전체를 위해서 정한 약속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국가로 따지면 A, B, C, D, E, F 등에서 5천만 국민이 살고 있고, 세종으로 따지면 30만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정한 약속인 거죠. 사법, 개인 간의 관계, A와 B,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그러니까 민법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뭐 갔을 때나요. 소송 갔을 때나 민법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 2017년에 그래도 한 2017년에 소송은 한 5건은 했지. 그러신 분 많으신가요? 법원에 소송 들어간 적이 많으시냐고요? 별로 없죠. 민법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편의점 가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가세요. 가서 그러니까 띵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커피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대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아가씨가요. 띵 하고, 예, 얼마예요? 카드 주고 나왔습니다. 뭐가 다 끝났어요? 민법의 계약, 의무 이행이 다 끝난 거죠. 커피통을 갖다가 계산대에다 놨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뭐라고 하는 거고요? 청약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아가씨가 띵 했습니다. 뭐고요? 승낙의 의사표시. 카드를 내밀었죠. 내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계산하고 나한테 카드를 돌려주면서 커피통을 넘겨줬습니다. 반대급부 이행을 했죠. 지금 그거였다고요. 근데 거기서 커피통 갖다 놓으면서 자,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예, 그러면 또 아가씨가 예, 띵 하면서 예, 이건 승낙의 의사표시입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합니다. 여기서도 반대급부를 이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 갖고 얘기 안 해도 그냥 민법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민법이 드러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는 민법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벼룩시장 통해서 그러니까 전세계약 구할 수도 있죠. 벼룩시장 통해서 자동차 사고 팔 수도 있고 집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뭐 이러지 않는데 나쁜 놈들도 많으니까 중개업소를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아무 흔적 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언제 각각의 의무가 성립되냐, 언제를 기점으로 할 거냐, 또 어느 누가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 거고 민법 시간에 아무리 눈에 불 켜고 봐도 민법 어겼다고 빵에 가는 거 없습니다. 계약 못 지키겠다고요. 배 물어주면 되죠. 돈으로 끝나는 거지 빵에 가는 거 아니죠. 어기면 빵에 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공법이라고요. 대표적인 예로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금융구역에서 누가 담배를 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C가 가세요. 당신 왜 여기 금융구역 써있는데 여기서 담배를 피세요? 그러니까 종아리 걷으세요. 5대, 맨매 5대 때리나요? 안 되죠. 그렇게 했다는 이 사람 처벌받죠. 개인이 개인을 형을 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 때 건너갔습니다. 빨간불 때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지하실에다 가둬놓고 5년 동안 군만두 먹이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되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거냐고요? 법은 어디서 정했고요? 국회에서 정했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 또 여기 있는 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 자기 이익 생각하지 않고 세종시 전체 이익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자기 이익은 두 번째고 세종시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쪽 공무원이죠. 공무원분은 일하는 시간 동안에 공적인 업무를 해야지, 지역 전체를 위한 공적인 업무를 해야지, 일하는 시간 동안 지 개인 공부하고, 그러니까 개인 뭐 어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개인 뭐 전화 받아서 택배 보내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입니다. 뭐 1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이 있고, 이제 공무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건 자주 만나게 되는 9급, 8급, 이제 7급 이런 분들을 떠올리지만, 이제 공법에서 공무원 그러면 그러니까 1급, 2급, 3급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공무원입니다. 뭐 이쪽에서 뭔가를 할 때 9급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1급이고요. 세종시장이 2급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세종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서울의 구청장이 3급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특별시장도 그러니까 그 세종과 같지만은 아무튼 저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쪽 공무원들이 뭔가를 하는 거죠. 이쪽 공무원들이 빨간불 때 차 운전해서 넘어간 사람, 교통경찰, 공무원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흡연구역이나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요. 그런 것들에서 각 시청의 각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국가지역 전체를 위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뭔가 국회에서 정한 약속을 어기지 못하게 지키라고 권고하고 알리고 어긴 사람 처벌하고, 물론 처벌은 이제 빵이나 징역, 벌금은 이건 법원에 보내서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만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왔고, 이제 부동산 공법 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뭐뭐 지켜야 된다. 달리기 하면 그러니까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해진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펴야 된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간불 때 그러니까 차를 운행해서는 그러니까 지나가서는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란불이면 정지신호, 녹색불일 때 그러니까 넘어가야 된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하는데 이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규제 방법에 이제 A, B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비슷하지만 관청에서 어떻게 접근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요, 얼마나 소중한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국민들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누구라도 운전할 수 있다. 근데 운전은 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운전면허 따야 되고 차가 등록된 차량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제를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운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운전 못한다고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 운전 못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싶으면 운전면허 따고 차가 등록된 차량이어야 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B 방식이 더 귀찮은 거죠. 개인으로 보면 운전하는데 알았어 그거 닦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지역 전체를 위한 거잖아요. 한 사람 이익이 다른 29만에게 다른 4,900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 거고요. 이쪽 B 이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편한 것보다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것에 더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운전할 수 없다고요. 요거 갖춘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결론은 비슷하죠. 결론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난 손재주가 좋아요. 손재주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사람들 좀 시원하다고 그러네. 돈 내놔. 암 걸렸어? 암 내가 2억 내놔.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어디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5천만 원 내가 고쳐줄게. 돼요? 안 되죠. 대한민국 의료행위 금지되어 있는 거죠. 누구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많어. 뭐 팔고 싶다고 나한테 갖고 와. 사고 싶다고 나한테 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정한 요건 갖춘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바탕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으로 이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세 번째 부동산 공법이요. 일단은 국회에서 정한 법이고 그다음에 서로 지켜야 된다. 어기면 처벌받는다. 공법이죠.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국회에서 정했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자. 그러니까 집행자라고만 써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황야의 집행자, 석양의 집행자가 뭐예요? 공무원이고 그게 행정청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청이 있는 거죠. 행정청 대장, 중앙정부의 대장, 대통령도 선거로 뽑았고 세종시의 대장도 뽑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금지는 못하게 하는 거고 허가는 하게 해주는 거지만 금지다. 그러면 뭐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허가받은 사람이 할 수 있죠. 뭐뭐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허가받기 전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돈 주고 자기 땅 샀습니다. 처산 내산이라고요. 땅 손대요? 못 대요? 손댈 수 없다고요. 대한민국은 땅 손 못 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불행이 아니고요. 세계 모든 나라들 다 그래요. 법이 만들어져 있고 법이 집행되는 곳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저 어디 아마존의 정글 한가운데, 아프리카 사막의 어느 한가운데 법이 집행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 다 그런 거죠. 지 땅이라고,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손대겠다. 비탈진 땅이요. 그러니까 중턱 깎아놨습니다. 지 땅이요. 깎아놨는데 축대도 안 샀고 이런저런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큰 비가 와서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소중한 내 흙 저만큼 쓸려 나갔네. 그게 아니라 아랫집은 지금 흙더미가 내려와서 지금 파묻히게 된 거죠. 몇 년 전에 우면산이요. 서울 우면산 TV에서 많이 그때 나왔었잖아요. 우면산 산자락이 좀 무너진 게 아니라 우면산 이쪽이 그냥 터져 나간 거죠. 길 건너 아파트에 3층까지 그냥 흙탕물이 아니라 진흙벌들이 그냥 다 가득 채운 적이 있습니다. 땅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땅, 손 못 대는 겁니다. 뭐 받으면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옆집, 아랫집 피해 안 줄게. 그냥 공무원이 지 맘대로 할 수는 없죠. 어디서 법이 정해져 있고요. 국회에서 법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요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건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게 확실하다. 그럴 때 뭐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죠. 대한민국 땅 손 못 대는 나라라고요. 자기 땅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물 못 짓는 나라라고요. 무너지면 지만 다치는 게 다른 사람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 30채 이상 못 짓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집 30채, 식구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한 집에 3명 산다고 치자고요. 어디에 집 30채 지으면 한 방에 90명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학교, 주차장 이런 것들 대책도 없이 한 방에 90명, 100채 지으면 한 방에 300명 들어오게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 사다고, 그러니까 논밭 사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사 짓는 땅인데 지 맘대로 건물 지을 수 없다고요. 다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의 큰 한 축이고, 그런데 허가받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하는 것들이 커요? 관청에서 결정해서 가는 게 커요? 관청에서 결정하는 게 크죠? 관청에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어디 강 보자고요. 강요. 강 중에 관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물론 잘해서 잘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행여라도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무슨 계획인 거죠. 했다는 것은 보고고 앞으로 하겠다는 게 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거 엉망으로 했다가 두고 난리가 될 수가 있죠. 4대강 사업은 지금도 찬성 반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작할 때도 10년 전에도 찬성 반대 의견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10년 전에 보면 찬성 의견이 훨씬 더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어느 찬성하는 분이 그때 찬성했던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내가 그때 10년 전에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게 지금 80조 들어갔잖아요. 4대강 사업 진행된 게 얼마나 떳떳하고 내 후손들에게, 내 자식, 내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국토 푸르게 우리 산 푸르게 산에다가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우리 강 푸르게 강을 녹조라떼로 만들어서 우리 강 푸르게 이것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요즘 많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별로 못 보고 있네요. 정부 자료는 25조라고 하지만 수자원공사 통해서 빠져나간 돈 다 합치면 80조가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어떻게 할 거냐, 그것 갖고 난리가 벌어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 3살부터 5살까지 그 보육비 지원을 누가 할 거냐, 이게 국가 책임이냐 지방 책임이냐, 그것 갖고 난리가 벌어졌다고요. 그냥 신문이나 뉴스에서 난리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그때 애기 엄마들은,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그동안 돈을 받아왔었는데 갑자기 국가하고 지방하고 서로 싸우니까 돈을 안 준다고요. 국가 네가 내야지, 지방 네가 내야지, 그러고 있었다고요. 돈이 안 나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 운영 중단했다가 또 어떻게 무슨 돈 급히 때우면 또 한 달 했다가 또 열흘 안 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회사 출근해야 되시는 분요,
우리나라 중에서 3살짜리 애기 데리고 회사 출근해서 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프시다고요. 고모 어떻게 안 될까? 이모 어떻게 안 될까? 애기는 그러니까 자주 보지도 못했던 생판 고모 할머니 집에 가서 그냥 이러고 엄마 언제 와? 그러고 있다가 밤에 들어오고 일주일씩 그 난리를 폈었다고요. 그거 얼마 갖고요? 500억 갖고요. 500억 갖고 그 난리를 폈다고요. 500억 20배가 1조입니다. 그것의 80배가 80조이죠. 이 돈에 대한민국 그 어린이들 그 돈에 1600배만큼 돈을 들여서 우리 강탄 푸르게 우리 산도 푸르게 우리 강도 푸르게 녹조라도 해놨잖아요. 됐습니다. 무슨 공항들이요. 인천공항은 이제 세계 유수의 공항이 된 거죠. 그만큼 돈을 들이붓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18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어디 가실 분들은 시험 앞두고서 가시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오면서 나 교통방송에서 들은 건데 1터미널인지 2터미널인지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된대요. 그거 모르고 그냥 인천공항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저기 가려면 50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로 가려면 그러니까 1터미널 2터미널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은 아무튼 큰 공항이죠. 지방에 있는 공항들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공항들이요. 한 달에 비행기 2번 뜨고 내려요. 비행기 값 받아서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면 비행기 좀 공항 문 닫았다가 비행기 도착할 때 그때 다시 열어요? 안 되죠. 공항은 계속 시설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기본 관리비가 15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 공항들이 전국에 8개가 넘어요. 그냥 공항 땅을 사는데 돈 들었죠. 아스팔트 까는데 돈 들었죠. 그거 말고 그냥 뿌리는 돈이 그냥 갖다 박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1년에 150억씩 8군데가 넘는다고요. 그런 거 있죠. 고속도로 중요한 겁니다. 고속도로 중요한데 그중에 어떤 도로는 죽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다고요. 사람들 돌아가시게 하려고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1년에 280명씩 돌아가셨어요. 4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4분씩 돌아가셨어요. 어디에요? 88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도로죠. 고속도로가 있으면 가운데 당연히 이제 노란 실선, 중앙 분리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편도 2차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요. 그러니까 편도 2차로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속도로니까 중앙 분리대를 만드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지에서도 사람들 자주 오고 가다가 교통사고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는 차량 통행이 좀 많아서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고속도로인데 중앙 분리선이었습니다. 중앙 분리선이 뭐냐면 땅바닥에 노란 페인트 선그어 놨다고요. 페인트 선그어 놨습니다. A차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B트럭이 추월을 하죠. 그러면 1차로는 추월 차로니까 추월을 하고 빠른 2차로로 빠져야 되죠. 근데 이제 빠지려고 하는데 A트럭이 계속 달려오니까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몇몇 분들은 그러니까 1차로가 추월차로, 1차로는 화장실이죠. 화장실 가서 거기서 컵라면 드세요? 화장실에서 자리 잡고 신문 깔고 앉아서 책 보세요? 아니잖아요. 화장실은 용문만 보고 빨리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는 용문만 보고 추월만 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1차로는 비워둬야지 1차로는 정속주행하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채로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승용차나 다른 트럭이 갑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두 차로를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달리다가 어떻게 하고 달리면서 우선 여기 저쪽 안 오네. 넘어갔습니다. 오던 차랑 부딪히죠. 뒤 꽁무니 박는 게 아니라 정면 충돌이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다 사망사고들입니다. 왜요? 돈 없어서요? 돈 없으면 좀 미루면 되죠. 돈 확보할 때까지요. 왜요? 선거 때문에요. 요거 언저리에 선거가 걸려 있었어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있는 대로 사람들을 돌아가시게 만들고 3년 전에야 이제야 중앙 분리대 공사가 끝나서 사망사고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국가나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관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관청에서 해야 되는데 잘 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쩌다 한번 잘못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긴다고요. 관청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잖아요. 작년에 대통령 선거 뽑아서 대통령한테 엄청난 권한 줬습니다. 올해 또 세종시장 6월 달에 세종시장 뽑아서 엄청난 권한을 주겠죠. 엄청난 권한은 줬는데 엉망진창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중하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된다.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신중하냐고요.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서류 올라왔으면 도장밥 찍어갖고요. 도장 찍을 때 신중, 이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냐고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절차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지금 빵에 간 사람 아직은 없죠. 중간에 뇌물 받아먹어서 빵 간 거지, 이거 결정 잘,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로 빵에 간 사람은 없어요. 왜요? 절차는 밟았으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절차만 밟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청 중에 빵에 가는 사람들은 다 뇌물 때문에 빵에 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죠. 절차대로 하라고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라. 무슨 사고 생기면 지침을 지켰네 안 지켰네,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침대로 하라고요. 지침대로 하라는 게 뭐고요? 매뉴얼대로 하라고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매뉴얼대로. 뭐 여군 다녀오신 분들, 남군 다녀오신 분들 무슨 매뉴얼대로 하라고요? FM대로 하라고요. FM대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모포를 갈 때 이렇게, 그러니까 각이 잘 나오게 개는 게 그게 FM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필드 매뉴얼이라고요. 필드 매뉴얼, 군사용어니까 야전 지침, 야전 교범입니다. 별별 전투 상황에서 별별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가끔 군대 개그 안 되는 거 보면요, 뭐 누구 지나가다 지휘봉으로 배꼽 꼭 찌르면서 개똥이 하면 일병 개똥이 뭐 어찌고 저찌고 수칙 외우고, 그다음에 찌르면은 일병 소똥이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외우라고요. 그것대로 하라고요. 그 절차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나머지를 다 지우고 보면 이제 여기까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책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책 목차를 보시죠. 지금 책 목차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콘텐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게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법이라고요. 우리 시험 6개 법뿐만이 아니라 400개 공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관청에서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손댈 때 일단은 금지다,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그들이 빠져가는 거예요. 참고로 잠깐만 보시면 그 2장 02번 2장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또 4번에도 그러니까 04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5번에도 도시군 계획, 시설 계획이 한참 걸려 있죠. 그다음에 08번에 개발행위 허가. 술 모시죠. 이제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법에 있고, 술 보시죠. 그래서 이 법에서 나머지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에서 나머지 것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2번에 그러니까 02번 파트 02 2편에 도시개발법이 있죠. 뭐 도시개발법은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이제 신도시 건설인데,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 세종 신도시요. 여기 그러니까 과수원, 배나무 과수원 할아버지 10명이 모여서 막걸리 드시다가 우리 한판 엎을까? 그래 엎어보세 해서 엎어서 세종이 만들어졌어요. 관청의 도장으로 만들어졌어요. 관청의 도장으로 만들어졌죠. 관청의 도장에 의해서 세종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 개발사업 개발법도 이 계획에 기초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2편 개발법에 02번 목차를 보면 개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3편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뭐 법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도시정비법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을 다룹니다. 신도시는 새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재개발은 다시 개발한다고요. 뭐 그래서 누가 하는 사업이에요? 두꺼비가 하는 사업이죠. 두꺼봐 뭐 줄게 뭐 다오. 요즘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요, 그러니까 애기들 땅바닥에 엎드려 갖고 땅에다 손 묻어 두고요, 그 퍼슬퍼슬 겉에 있는 모래는 이게 덮어지지가 이게 단단해지지가 쌓이지가 않잖아요. 막 모래 걷어내고 안에 있는 좀 축축한 모래에서 엎어가면서 두꺼봐 노래 부르는 적 그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그 놀이터 흙에 강아지 똥 균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그러고 있죠. 아무튼 두꺼비가 하는 사업이죠. 헌집 갖고 있으면 새 집을 받는 거죠. 낡은 아파트 철거하고 새 아파트 올리는 겁니다. 이것도요, 역시 두꺼비가 맹꽁이랑 개구리랑 같이 한 거예요. 관청에서 한 거예요. 관청에서 도장 찍어서 가는 거죠. 관청에서 도장 찍어서 가는 것들의 기본 모델이 정해져 있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보면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거 금지라고요. 할 수 없다고요. 4번 건축법. 건물 지었다가 무너지면 지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죠. 건축 금지라고요. 4번 건축법. 건축 금지고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5번 주택법. 주택법에다가 그냥 집 30채 이상 쓰시고요. 5번 주택법이 한 번에 집 30채 이상, 집 30채 이상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집 30채 이상 짓는 것 금지라고요.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6번 농지법. 땅 싸다고 논 사갖고 거기다 농사는 안 짓고 지 맘대로 콘크리트 올리는 거 금지라고요. 허가받으라고요. 이상들이 있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어느 쪽을 펴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랬던 요거라고요. 이 책의 어느 자리도 관청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공법이고, 이 그림은 수업시간 내내 계속 그려갈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6개 법이 있는데 그 6개 법 중에 이 국토계획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출제국수가 쪽수가 개수까지만 하면 그것까지 하고 오시죠. 목차 컨텐츠 거기에다가 1번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입니다. 40문제 중에 12문제. 100점에 30점 분량이지만 공부는 이런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50% 가까이 공부해야 되고요. 2편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편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법에서 6문제이고요. 다음 쪽 가세요. 4편 건축법에서 7문제. 그 다음에 5편 주택법에서 7문제. 그 다음에 6편 농지법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 40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국토계획법은 30%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반 가까이, 3주 반 동안 공부를 할 겁니다. 넷째 주에는 이제 국토계획법 2시간에서 끝내고 이제 농지법 2시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어차피 예습 안 하실 거니까, 예습 해서도 안 되니까, 진도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도 이왕 시간이 너무 지났군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그 뒷내용 시작하도록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